뒤늦게 개발적으로 취업해서 스타트업에서 2달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사수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혼자서 삽질하고 있는데 제가 보조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GUI 환경을 구현하고 곧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삽질을 해서 안드로이드로 곧 APK 등록을 할 예정이에요. 문제 상황 1. 어느 순간 보니 제가 거의 모든 걸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사수분이 자존심을 조금 내세우려고 해요. 그 사수분이 사석에서 뭔가 꼬장도 부리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알려줘서 내가 매일 일을 빨리 배우고 있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부터 해결 방안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돼서 제가 모르는 척 넘기다가 지금은 투페이스 사수분이 상대하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이런 사람은 안 변해요, 잘. 왜냐면 이거는 어떤 열등감? 이런 게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리고 사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요. 내 뒤에 온 사람이 나한테 막 도움을 더 잘해. 근데 나는 뭔가 그 사람 앞에서 좀 잘하고 싶은 사수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런 상황이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어떤 후임이 왔는데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제 배워와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 그래도 내가 좀 사수인데 좀 더 잘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척척 알려주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고. 근데요, 사실 이 사수 입장에서 그 후임들은 꼭 그 사수를 존경할 때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격이라던가 여러 요소가 있어요. 성실함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로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해요. 뭐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너가 더 낫다. 오히려 너한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다. 잘 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경력이. 이거 좋은 내용이네 하지만 그걸 들어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우다 보면 어떤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안 가본 길이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조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게 돼요. 올바로 내가 성장해 왔다면. 그래서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좀. 그리고 나를 무시해봤자 어차피 내가 온 짬밥도 있고 내가 어차피 걔보다 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결국에. 오히려 후임이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다 해도 그냥 웃어 넘기면 돼요. 허허허 하면서. 어차피 그 후임이 몰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주를 무시하는 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근데 자기가 좀 내가 경력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 지식의 교환의 차원에서 사수한테 얘기하지, 내가 이거를 사주보다 더 알고 있다고 해서 으쌰대고 이런 거는 그냥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웃으면 돼요. 뭐 이렇구나 하고 이제 넘기면 되고, 나는 사수지만 후임한테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우면 돼요. 얼마든지. 그걸 배워서 뭐예요? 이득이지, 당연히. 사수도 이득이에요. 왜 이득이냐? 내가 그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자료 찾고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 많은데 후임이 다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맙다. 하면 알면 뭐 몇 시간 공부해서 알 거 10분 만에 알아가고. 왜냐면 나는 짬밥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키워드인지 알고 그 키워드만 알면 바로바로 이제 할 수 있는 백 지식이 있으니까 이득이에요. 그리고 그게 쉽게 배우면 되죠. 하여튼 사수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지식은 빨리빨리 배워서 고맙다 하면서 배우고, 후임도 도움을 줘서 왠지 좋고, 선임도 배워서 좋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또 알려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고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때론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도 이거는 올바르지 않는 감정이야. 내가 얼마든지 후임한테 배울 수 있는 사람이지 라는 걸 다시 속으로 떠올리고 다시 겸손한 자세로 후임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선임의 자세고, 후임이요. 후임의 자세. 어떤 사수가 이제 꼬장을 부려요.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다 했는데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다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라고 하세요. 그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좀 어른 마인드로 가셔도 돼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물론 그러니까 선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자세로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약점들이 드러날 때 또 뭐 이런 면이 있구나, 이 선임이 좀 이런 단점이 있구나, 좀 아이 같은 면이 있구나, 이런 쪽에 좀 자존감이 낮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 면에서는
마음의 역량을 넓히는 게 좋다. 다만 이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론적인 얘기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어요. 뭐 안 입고 와. 보면은 그냥 뭐 안 입고 와. 그래도 좀 그냥 어른 대우 해주고, 왜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결국에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 욕구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세요. 그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 손해 아니에요. 절대 손해 아니고, 사람이 본질을 갖고 있으면 그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어필하고 마케팅하면 또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게 질문하신 정8508님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차피 내가 이제 실력이 있고 내 가치가 있으면 어차피 이제 딴 데 회사 가도 다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좀 맞춰주세요. 우리 팀장님이 최고라고. 진짜 최고고, 제가 모르는 거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런 말을 해주면서 좀 맞추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서로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분이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쳐 준 게 1이면 그 1을 10으로 좀 부풀려서 이렇게 좀 잘 배웠다고 해주시면 서로 윈윈하고, 또 그분이 그러면 또 경계를 풀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또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좀 공이 있는데 그 공을 다 가로챈다. 그러면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그러라고 하시고, 다만 나중에 정8508님이 나중에 사수가 되시면 그 후임들이 한 공로를 절대로 감추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후임이 했고 이렇게 고생했다 라는 거를 위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저 역시 그러려고 많이 노력했고 이건 누가 했고 이런 고생을 얘가 많이 했다. 그래서 그 후임들이 이득을 보도록 해주는 선임이 되시면 되고, 지금 그런 선임을 못 만났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냥 감수하세요. 그냥 좀 털털 털어버리세요. 어차피 내 본질은 안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뭐 이간질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간질을 풀고 오해를 풀고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하면 그냥 그 회사 떠나면 돼요. 결국에 그 손해는 다 그 사람들이 지고 그 회사가 다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죽어라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좀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막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고 이걸 스트레스가 되면은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그 회사를 그냥 접으시면 돼요. 내가 너무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나는 일하러 하러 왔지 그걸로 굳이 막 엄청 스트레스 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여유를 가지세요. 나는 언제든지 이게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는데, 다만 내가 맡은 바가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 회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좀 넓은 마음으로 가면 좀 스트레스도 좀 덜 합니다. 이제 문제 상황 2를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다 만든 코드인데 그 사수분이 또 거의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비겁하네요. 진짜 너무 고민되고 괴로워요. 아까랑 비슷한 거죠. 덜 어른이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이거 사수가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해봤자 굳이 얻어지는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고구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선은 마음이 되신다면 좀 그냥 하다가 계속 뭔가 나를 건드리고 막 나를 무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복수하는 마음으로 터트리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제 마음이 되시면 그냥 우선 넘겼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이거 뭐 왜 그러냐 진짜 왜 그럴까요? 많이 좀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근데 뭐 사수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어린아이처럼 하는데, 근데 뭐 솔루션은 아까 1번이랑 뭐 같은 솔루션이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목숨이 걸린 거다 아니다 라는 정도의 어떤 여유는 필요해요. 책임감은 가지지만 뭐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목숨 걸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회사의 사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선임이 계속 이런 태도로 가면 그 사람은 망해요. 인정받기도 힘들고 후임들한테 불쌍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친해지시면 뭐 술 한잔 할 수 있고 뭐 그런 관계가 되면 이런 것 좀 있는데, 그거 사실 제가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선임의 공로로만 돌리는데 좀 속상합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씩씩거려.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아까 얘기한 케이스 있잖아요.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는 1번, 2번, 3번 케이스. 그 1번 케이스잖아요. 분노 케이스. 분노 케이스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냅두세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번 시게 어디에 환경에 의해서 맞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폭탄을 안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야 이제 한번 크게 뒤이고 정신을 차리던가 아니면은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회사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와요. 그 아내가 고생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녀도 고생.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고생.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 문제 원인이 뭐냐면 자존감 낮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건데 건드렸더니 분노하고 이래. 그러면 이게 아내한테는 안 나올까요? 아내한테 나오죠. 아내한테 똑같이 할까요?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좀 그러면 어때? 남편이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권위를 누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는 네 여보 하면서 아내 막 속병 들면서 화병 들면서 아내가 참죠.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내도 경제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하죠.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격 차이니 어쩌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것만 그런가? 아내만 고생하나? 아니죠. 자녀도 고생하죠. 자녀가 어릴 때는 뭐 모르니까 분노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도 뭐야? 똑같이 아빠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녀가 크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억울하고 막 나는 아빠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뭐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말하면 뭐 무시받은 것 같아. 그럼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다 안 돼요, 사람이. 하여튼 그렇습니다.